네, 안녕하세요. 골든레이디 전문가입니다. 네, 일단 오늘 강의 주제를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난 강의까지는 주식시장의 테마 주제를 가지고 시청자분들과 함께 강의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오늘 강의 같은 경우는요, 어떤 강의 주제일까? 밑에 보시면은 6강 차트 재해석 기초 시장 분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장 분석을 해야 될 때 우리가 왜 미국 시장을 봐야 되는지, 왜 중국 시장을 봐야 되는지, 왜 일본 시장까지 봐야 되는지를 다 알아야 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미국 시장을 먼저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이제 뜨면서 은행주가 또 급등을 해주고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왔었는데요. 일단 기본적인 시장의 흐름들을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그 파동들을 이해를 하면서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구나를 골든레이디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화면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커리큘럼 자체가 지금은 6강 거의 반이 왔어요. 그쵸? 반이 벌써 왔는데 차트 재해석 기초 두 번째. 해외 시장 분석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짧은 관계로 일단은 미국 시장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과 국내 시장과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밀접하다. 예전에는 이제 미국 시장이 빠지면 우리 시장이 빠진다. 미국 시장이 올라가면 우리 시장이 올라간다. 이거를 100% 이제 맹신을 하면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대응 방법들이 굉장히 좀 많이 달라져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이제 미장이 휴장을 하게 되잖아요. 최근에는 노동절 때문에 미장이 휴장을 했다. 조금 일찍 폐장을 하게 됐는데, 그럴 때 우리 시장이 반등을 해줍니다. 우리가 이제 정말 큰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나라가 하나가 있는데, 그 나라들을 이제 조금의 눈치를 보게 되는데, 그 눈치를 볼 장이 이제 휴장을 했대요. 그럼 우리 시장이 보통 이제 급등을 조금 많이 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며칠 전 같은 경우는 시장이 굉장히 좀 급등을 해주면서 우리 시장의 조금 호황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제가 이제 무료 방송을 하고 끝나고 이제 넘어왔는데. 오늘장은 거의 물량을 정말 패대기 치다시피 했던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시장들의 특징들이 하루가 빠지면은 하루가 올라가고 지금 방향들 자체를 못 잡고 있어요. 앞으로 다가오는 FOMC 발표라든지 이런 이슈들 때문에도 시장의 관망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한 번은 매도 물량이 났다가 다음 날 이제 받쳐주고 매수 물량이 들어오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트렌드들을 월물에 혹은 이제 그 달의 트렌드들을 한 번쯤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금리 인상을 원래는 이제 미국이 제로 금리를 유지를 하다가 작년부터 금리를 인상을 하게 돼요. 이제 미국 경제가 이제 성장이 되고 있다. 전년 대비해서 이번 분기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FOMC에서 의장들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이제 다르게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지금 우리 미국 굉장히 좋아지고 있으니, 당연히 금리를 인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는 제로 금리가 아니라, 이제는, 조금씩 올리겠다라는 의지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막연하게 뉴스를 보니까 아침에 우리 또 투자자분들께서는 아침에 일어나셔서 이런 아시아 경제라든지 타 방송을 보면서도 이제 아침에 시황 브리핑을 보잖아요. 근데 옐런 의장이 어떠한 발표, 매파적인 발언을 했다, 혹은 FOMC 발표에서 긍정적인 시사를 했다,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금리 인상이 왜 우리 시장에 끼치는 이유가 왜 하락으로 진행이 되는지, 근데 정말 길게 보셔야지 투자를 만약에 나는 오늘 하고 말 거야 그러면은 이거는 당연히 시장이 빠진다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보세요. 이제 미국 실업률 평균 이상치 이런 완전 고용 상태, 고용 시장 불안감에 대한 해소 굉장히 커요. 그리고 미국 경제 시장의 완만한 상승세, 완전 완화, 양적 완화 이런 거 축소 통한 물가 안정 효과 굉장히 너무 어려워요. 그쵸?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이제 축적을 하자면 이제 미국 금리 인상이라는 거는 당연히
시장 자체가 안정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를 표현을 하는 거고, 작년에는 그 연내 금리 인상을 한 번을 하겠대요. 근데 그게 6월달, 9월달, 그리고 12월달. 결국에는 이제 내놓은 바가 있으니 12월달. 여튼 연내 한번 올리긴 했어요. 근데 이번 연도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연도 2015년도부터 올렸어요. 근데 2016년도 거의 한 2년째를 울거먹었던 금리 인상이었는데, 이젠 2016년도 뭐 연내 처음에 이번 연초에는 뭐라고 했냐면요. 이번 연내에 3차례 정도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금리 인상.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는 자금이 지금 단기간으로 외국인 자금들이 당연히 자기네 나라로 유입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 시장에 남아있는 외국인 자금들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시장이 조정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 시장 자체의 힘만으로는 당연히 시장을 움직이기보다는 이제 외국인들 자금으로도 운영이 많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 그 30% 정도 외국인 지분율이 있으면 다 너무나 큰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30%라는 그냥 퍼센테이지로 30%지 이 자금으로 30%가 빠져나갔다라고 하는 거는요. 당연히 시장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다음 주는 이제 추석이잖아요. 근데 다다음 주 이제 FOMC 발표가 이제 끝나면은 거기에서 정말 이번 달에 9월 달에 정말 하겠다라고 하면 시장 조금의 충격도는 있을 겁니다. 만약에. 근데 이번 9월 달도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 하지만 이것도 예측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주식시장, 선물시장에서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과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안타까운 부분들이요. 예측이란 걸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이거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거 안 한다고 해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매매 투자를 정말 더욱더 잘하실 수가 있어요. 뭐 얘네가 뭐 금리 인상을 한대요. 금리 인하를 한대요. 어차피 우리는 나와 있는 상태에서 대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나 이거를 우리가 얘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전문가님? 저한테 물어보시면요. 저는 나온 다음에 얘기할 거예요. 지금 만약에 우리 시장에 다시 한번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 금리 인상이라는 게 뭐 단행을 한다 혹은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가능성을 시사를 했다, 시장 빠져요. 근데 우리나라 자체가 그 수출의 그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자금이 빠진다라는 거를 굉장히 좀 두려워하실 텐데, 길게 보셔야 돼요. 길게 보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 쪽으로도 의존도 높죠. 지금은 중국 쪽으로 굉장히 높긴 한데 미국 쪽에서도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 그쪽으로 이제 자금이 빠져나갔지만 다시 한번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로 이제 먹고 이제 수요와 공급이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란 것 자체를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보통 그 금리 인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단기간 거의 한 달가량은 조정을 해요.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달을 보시면요. 한 달 정도, 한 달에서 한 달 반가량의 조정이 이제 반등과 조정이 이렇게 계속 번갈아 나오다가 결국에는 이제 한 1900포인트까지는 빠졌어요. 근데 그런 게 결국에는 바닥을 찍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요. 지금 4년 이상의 박스권으로 지금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시장이 빠졌대요. 시장이 빠지면은 그거를 지금 당장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조금의 보수적 관점으로 매매를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빠지잖아요. 빠진다고 해서 무턱대고 이걸 진짜 빠지는 칼날을 잡으실 필요가 없고, 그 정확한 지수대를 제가 잠깐 알려드리면 2000포인트가 깨지고, 그리고 1975포인트 깨지고, 그리고 또 얼마 1950포인트가 깨지고, 그리고 나선 1900포인트가 깨져요. 이게 순차적으로 깨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깨질 때마다 저점에서 잡으시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보통 우리가 뭐 박앤세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박앤세일 할 수 있는, 박앤세일 할 때 담을 수 있는 그 지수대가, 모든 종목을 담을 수 있는 그때가 1900포인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1900포인트에서는 뭐 어느 종목이는 일단 잡으셔도 괜찮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지금 위험한 2000포인트가 깨지고 이제 하향 곡선을 타고 있는 1975, 50 이 구간에서는 일단은 관망을 조금 하시고, 혹은 조금 비민감주,
정도로 이제 관련주로 좀 투자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때가 이제 급락하고 급등하고 난리 났던 이때가 이제 나 또 금리 인상할 거예요. 실패했어요. 금리 인상 실패했어요. 안 한대요. 그리고 나선 또 앞으로의 시사를 또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스닥 또 최고치 갱신. 최고치 갱신. 보세요. 그리고 S&P 같은 경우는 당일에 이렇게나 빠져버리면 시장이 어떻게 됩니까? 미친 듯이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때 같은 경우는 이때가 아무래도 이제 브렉시트 투표에 대한 그런 이제 우려감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모든 시장이 다 급락을 했을 때, 그리고 나서는 요 아이들 다시 한번 시장 불안감 조성, 그쵸? 근데 이전에는 이제 원래 이번 연도 뭐 3월달, 6월달, 9월달 한다. 지금 9월달이기 때문에 9월달은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9월달 같은 경우도 만약에 금리 인상 연기한다? 그럼 또 실망 매물 또 나오겠죠. 그쵸? 원래 사람이 말을 했다가 반복했다가 그러면은 그 신뢰도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물량들이 그냥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뭐 S&P 지수 그리고 다우 지수 이런 흐름들 다 똑같다. 근데 종합주가 지수를 보시면 이날도 저점에서 계속해서 갱신을 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요. 코스닥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코스닥이 굉장히 좀 불안합니다. 근데 사상 최고치 갱신 속에 숨어진 의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시청자분들께서 아셔야 될 게 왜 미국장에서 미국장 뭐 사상 최고치 갱신을 했다. 거기에 숨은 의미가 이제 매도 물량 나옵니다라는 거를 의미를 합니다. 단기간 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뭐 사상 최고치 갱신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아싸 이제 정말 좋은 시장이 나왔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말 없는 매도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 물량에서 비중을 줄여야 된다라는 거. 비중 조절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공격적인 매수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 오늘 이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다 빠졌어요. 만기가 끝나고 나니까 굉장히 좀 많이 빠지는 감도 있는데, 근데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하나를 아셔야 됩니다. 뭐냐면 최근 어제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뭐 나스닥 사상 최고치 갱신 맨날 첫날 올라간대요. 근데 한번 빠져버리면은 정말 뭐 계속 잡을 수가 없을 정도로 계속 빠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우리 시장이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위장이 뭐 급등을 해줬대요. 그러면 시가부터는 우리 시장 같이 급등을 해줘서 이제 선물 시장에서도 시초가 매매라는 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우리 증시로 봤을 때는 시장이 올라가는 것도 내려가는 것도 어쨌거나 박스권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다지 정말 이게 정말 너무 좋은 호재가 작용을 했다라고 해석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은행주들, 그쵸? 증권주들보다 은행주들이 조금의 이제 수혜를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자금이 빠지잖아. 그쵸? 그러면 불안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배당주나 아니면 은행주들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하게 돼요. 그럴 때 되면은 금리 인상을 한다. 시장 다 빠지고 있는데 오히려 얘네 올라가고 있어요. KB금융 같은 경우는 그렇고 보시면 우리 시청자분들 그거 또 하나만 알아갑시다. 우리가 이제 정말 많은 그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 종목들 중에서도 은행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은행주들이 뭐 KB금융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은행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우리은행은 최근에 또 이슈들이 하나가 있었죠. 요런 이슈들이 있는데 정말 뭐 다른 증권사들 정말 많고 은행도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같은 은행주라도 어떻게 흐름이 좋은 그런 종목들을 찾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럴 때 종목들을 찾을 때도 우리가 이제 기술적 분석을 잠깐 해주시면 돼요. 기술적 분석. 우리가 솔직히 그 수혜주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수혜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 은행주 단기적으로 보셔도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제가 이야기하는 종목들 그리고 태바군들은 다 단기 스윙 종목 그리고 스윙을 매매하는 방법들이기 때문에 굳이나 장기 투자를 하실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도 이제 종목들을 이야기를 할 때도 기간을 정해드려요.
기간을 제가 이전에 테마 관련해서도 이야기할 때 저는 테마 3일에서 5일 정도 합니다. 라고. 그죠? 근데 정말 정확하게 장기 투자를 해야 될 종목들 같은 경우는요. 딱 찍어요. 한 달, 1개월 혹은 3개월 가져가셔야 됩니다. 라고 제가 딱 찍기 때문에 그 외의 종목들은 단기간으로 가셔도 돼요. 그리고 금리 인상, 이번에 FOMC 발표가 다시 한번 나오게 되면은 요 아이들이 또 뜨게 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굳이나 지금 우리은행 잘 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 두 종목으로 거래하실 때도 이 N자형 패턴을 꼭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천천히 흘러간다는 이런 단점과 장점이 같이 공존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을 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할 때는 은행주들을 한 번씩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하나를 더 알려드리자면요. 뭐 특징들 요거는 잠깐 패스할게요. 여기 잠깐 해외 선물 쪽으로 잠깐 넘어갈 거예요. 제가 왜 주식 방송인데 왜 선물 방송을 하지?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너무나 급등 급락 이 흐름들이 나왔죠. 그렇죠? 이 흐름들이 왜 나왔을 것 같으세요? 지금 골드 같은 경우는 안전자산 선호의 그런 종목들 상품이죠. 근데 급락을 했다 급등을 했다가 흐름들이 너무나 화려해요. 왜 그럴까요? 이때가 이제 FOMC 발표가 끝나고 그렇죠? 8월 23일이네요. FOMC 발표가 끝나고 이날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을 다시 한번 이제 가능성에 대한 여부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가능성인 거예요. 가능성이기 때문에 그 시장이 굉장히 그 변동폭이 굉장히 컸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미국장 올라가니까 얘네 이제 유럽장들은 조금 안 좋을 뿐더러 그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의 그 흐름들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제 방송을 보실 때 이전에는 테마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쵸? 테마. 근데 테마는 그 업종들을 이렇게 뭉퉁하게 묶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은 금리 인상을 하는데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서 시장이 너무 안 좋다라고 해석을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를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금리 인상이 초보자분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금리 인상이란 것 자체가 우리 돈 빠져나가니까 위험하잖아요. 라는 생각을 하지만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매매 하루하고 안 할 거 아니거든요. 투자라는 거, 주식이라는 거 하루하고 안 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정말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 하고 안 한 사람은 없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만큼 이 금융시장, 주식시장, 선물시장은요. 정말 돈이 되는 시장이에요. 근데 내가 그 원칙과 원리를 알고만 있으면 쉬운 시장인데 그 원리를 모르고 혹은 너무 꼬아서 생각을 하게 되면 너무 어려운 시장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하나 정말 기초적인 거를 지금 시청자분들한테 이야기를 하지만 너무 기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너무 기초인 것도 이걸 너무 꼬아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탈이 나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 같은 부분도 이제 장기 관점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9월달 만약에 진행을 하지 않으면은 이번 연도에 그래도 진행을 하지 않을까 12월달. 왜? 그 연준들도 그런 생각들은 있죠. 이게 우리가 너무 이제 이야기를 하고 말을 내뱉고 하다 보니까 정말 연기를 할 때까지 계속 연기를 하다가 거의 1년째 연기를 하잖아요. 그럼 신뢰도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미국의 경제 성장이라는 거는 다시 한번 거품이 끼었구나라는 것도 한 번쯤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이 그렇게 그쪽으로 이제 미국 시장을 눈을 계속 돌릴까요? 다른 쪽으로 또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 것도 우리가 내가 만약에 투자자라고 하면 그렇게 말을 자꾸 바꾸는데 이쪽으로 관심을 가질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이런 시장들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해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이제 지난주였나요? 고용지표라는 게 미국 시장에서 만약에 경제 성장률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 그러면은
고용지표에서 얘를 실업률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그죠? 일자리도 계속해서 창출해내고. 근데 고용지표라는 게 부진이 왜 호재가 됐을까요? 왜 호재가 됐을까? 지난주에 참 정말 재미난 이슈들이 있었어요. 그래요. 뭐 금리 인상을 안 한대. 뭐 원래는 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고용지표 발표를 하니까 원래는 그 기준치보다 하향 조정이 됐어요. 근데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장은 빠지고 있었는데 시장은 빠지고 있었어요. 근데 고용지표가 부진이 되니 오히려 우리 시장, 미국 시장보다는 우리 시장에 이게 호재로 작용을 했구나 이렇게 또 엮고와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참 재미나요. 진짜 이 시장이. 보시면 이거 하나로 답이 다 된 것 같아요. 고용지표가 부진으로 나오니 해외 시장도 급등을 하네? 급등을 하네? 그리고 우리 시장도 급등을 하네? 참 재미난 시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도 하나를 아시겠죠? 이제는 좀 기억을 한번 하시면 될 것 같고, 금리 인상은 하지만 여기에서 고용지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리고 주택 발표도 굉장히 이제 미국 시장 그 경제 지표 발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발표예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번 연도에 뭐 9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는 무게를 두시진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금리 인상은 예측을 하지 말라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아시겠죠? 어쨌거나 예측 범위 안에서 움직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주가라는 거는 최근에 뭐 반테마주들, 그 대선 관련주들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거래를 하신 분들, 여기에서 뭐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도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갑자기 급락 파동이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건 정말 얘네 올라갈 거야. 혹은 뭐 반대선 그런 관련주들이 그분이 이제 뭐 대선 출마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수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급락, 사임한다 이런 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시장에서 예측 그리고 적절한 단가에서 매수를 해서 매도하고 짧은 기간 동안 스윙이라는 거는 좀 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은행주들 금리 인상 이런 수혜주들 공략하세요라고는 하지만 단기간으로 보셔도 충분히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는 거는 확실하기 때문에 괜히 분석도 제대로 할 수 없는데 그죠? 분석도 제대로 할 수 없는데 괜히 이거를 분석을 한다고 꼬아서 이제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그냥 받아들이시고 그대로 내가 이제 보는 거 그대로만 이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주제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제 정말 기초 중에 기초를 알려드리려고 이 방송을 진행을 하는 거고, 이제 다음 강의 같은 경우는,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다들 정말 아셔야 되는, 이제 종목이 너무 많은데, 이제 1800 종목들 이상의 종목들이 많은데, 그 종목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수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초보자분들도 쉽게 종목을 찾을 수 있는, 조건 검색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실전 적용을 해서, 차트를 보면서 그 종목들을 찾는 방법들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 강의들은 이번 강의는 이제 도움이 정말 이런 기초가 있구나 정도를 아셔야 되고 금리 인상이 이렇게 되는구나 정도를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강의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전 적용을 하면서 이전에 2강, 3강, 4강 정도에서 테마를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적용을 하면서 우리 매매하는 방법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강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할 거고요. 다음 강의 7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